판독하기 위해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계절이에요. 어디에 많이 집중할까? 뿌리에 많이 집중할까? 아니면 이파리에 많이 집중할까? 이파리에 많이 집중을 하죠. 물속에 태어난 거예요, 나무가. 그럼 얘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겠어요? 그렇죠. 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로 가지 못하고 정신, 정체성, 역사. 그래서 되게 과거지향적이다. 간목이 굉장히 가파른 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갑신일주의 이제 상으로 보는데 어렵다라는 거죠. 포기 안 하고 자라나면 이런 또 나무들은 비싸잖아요. 가치가 막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상으로 보면 얘가 좋고 나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그 기둥을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피우고 했을 때 이제 나무가 완성되는 건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시냅스 그것과 같다. 오장하고도 관련이 이제 되어 있는데 간, 담, 목 기운이 너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 안 돼요. 주인공이 이제 나무야. 간목이나 을목이 이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사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사주가 좋은 사주냐 안 좋은 사주냐, 뭐가 필요하고 어떤 개운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렇게 판독하기 위해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계절이에요. 태어난 시, 그 다음에 띠가 있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니까 어때요? 이파리가 많잖아, 그쵸? 마음껏 이파리를 피우고 그리고 또 이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나무는 어디에 많이 집중할까? 뿌리에 많이 집중할까? 아니면 이파리에 많이 집중할까? 이파리요. 이파리에 많이 집중을 하죠. 네. 그 뿌리보다는 이파리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이파리에 집중한다. 나무가 이파리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생산해내겠다, 창조해내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드러내겠다, 이런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그리고 또 이제 미래로 갈까, 과거로 갈까? 미래로 가죠.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여름에 태어난 나무들은요, 성격이 다 그래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조금 긍정적이야. 과거를 잘 까먹어, 잊어버려. 이제 뭔가를 막 자꾸 창조하려고 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 그런데 사주에 뭔가 이 반대되는 물이나 금이 없으면 일만 벌리고 마무리를 못 짓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나무를 볼게요. 자, 이 나무는 환경이 어때요? 어쨌든 춥죠? 네. 물속에 태어난 거예요, 나무가. 뭐, 갑자일주 같은 거예요. 간목인데 밑에 자수를 깔고 있는 거는 이제 갑자일주. 을목인데 밑에 해수를 깔고 있어, 을해일주. 자, 밑에가 다 물이라는 거야, 나무인데.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겠어요? 뿌리. 그렇죠. 뿌리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자꾸 어떤 정신, 생각, 고민, 이 어떤 나의 이 정체성, 역사, 과거. 그래서 되게 과거지향적이다. 뭐 근데 이런다고 못 사냐?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실천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이 많은 나무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목기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진일주에 대해서 올린 게 있는데 그거 보고 누가 전화가 왔어요. 갑진일주라고 검색을 해보면 다 뭐 엄청 뭐 그냥 대단한 기운으로 막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근데 자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평생 소심하게 막 뭔가 전혀 그래서 갑진일주 나는 안 맞는 것 같다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물이 많은 갑진일주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제가 거기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딱 자기가 그렇다고 물이 많은 갑진일주라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었대. 그래서 자기는 갑진일주 안 맞나 보다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간목, 을목, 목기운이 많으면요 사람이 상당히 액티브하거든요. 뻗쳐나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장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되게 많고 인정의 욕구도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스타일들이 아니야. 목이라는 것은. 목은 막 살아있잖아요.
나머지 그 오행의 기운들은요, 막 변하는 애들이 아니야. 막 키가 크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나무라는 것은 어린아이다도 같아,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그쵸? 순수하고, 태양을 향해 항상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처럼, 나무 기운이, 이 나무는 그래가지고, 목 기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간목, 을목이라도, 너는 수기운이다,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거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 유튜브에 올라져 있는 거는 근데 기초 중심으로 많이 이제 그게 이제 설명이 돼 있어서 간목은 어떻다, 을목은 어떻다 이렇게 단식적으로만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나무는 보통 요거를 사주를 세우면 을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를 을목이라 하는데 이 을목은 이 환경이 금기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간목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못 살지, 그치? 근데 이 을목은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을목은. 그래서 을목은 큰 나무도 좋아해요. 간목도 좋아하고, 이런 경금도 좋아하고, 그래서 생명력이 아주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그 이재명 사주가 이 을목 사주거든. 한때 죽지 않는, 어디에서도 살아남는 아주 전형적인 을목 사주예요. 을유로 많이 보더라고. 을목인데 밑에 이 유금, 금을 깔고 있는 을목은 이겨냈을 때 막 쓰리스타, 장군 군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을목을 장군을 을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요런 것도 나무다. 그러니까 환경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나무냐, 꽃이냐지. 내가 나무인가, 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근데 요것도 이제 나무다. 나무지만, 나무가 아주 작고, 꽃이 훨씬 큰, 그죠?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주변에 꽃이 많은 거야. 불이 많은 거야. 이 꽃을 불로 보거든. 그래서, 불이 훨씬 많은 나무다 보니까 내가 힘이 너무 약한 거야. 꽃을 피우니라고, 그치? 꽃의 힘이 너무 더 크지. 근데 뿌리를 또 나무에 내리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을목인데, 인월이라든지 묘월이라든지 이렇게 봄에 나무의 기운을 받고 있는 봄이 이제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이제 을목이 꽃을 피웠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건 그 물상으로 먼저 좀 쉽게 이해를 돕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무는 간목이에요. 직진성을 갖고 있는 이 간목인데 간목이 굉장히 가파른 금기운, 이 경금 같은 아주 큰 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곳에 아주 고하게 펴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갑신일주의 이제 상으로 보는데 신금, 원숭이, 갑신일주 이제 간목인데 밑에 금을 깔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절처봉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내가 살아남기가 어렵지만 근데 내가 여기서 적응하고 포기 안 하고 자라나면 엄청난 또 이 보상이 있다. 이런 또 나무들은 비싸잖아요. 가치가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또 상은 아주 힘든 일은 있지만 그걸 이겨내면 이제 연봉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본단 말이지. 이렇게 물상으로 보면 이해가 좋고 또 이게 나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요. 그 뇌의 시냅스를 뜻해요. 시냅스 이게 뇌의 혈관 시냅스 같죠? 그래서 왜냐면 이 나무는 그 기둥을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피우고 했을 때 이제 나무가 완성되는 건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시냅스 그것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간목을 이 뇌로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간목이 또 물상이 위가 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를 머리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 가든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기질이 간목에 이제 있는 거다. 요런 이제 물상이 그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리 설명을 이제 하자면 주인공이 나무야. 내가 나무로 태어났는데 해, 월, 시가 다 나무인 거야. 그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비견겁제 사주다라고 하거든요. 내 어깨와 나란히 하는 비견.
겁재, 경쟁자들이 많은 겁재. 그래서 비견겁재, 형제 자매 친구가 많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견겁재 격으로 해서 주변에 사람은 되게 많아. 그냥 친구들은 맨날 꼬여. 그런데 땅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쟁적이다 이거예요. 그쵸? 햇빛을 받는 것도 굉장히 경쟁적이고 내가 땅 속에서 영양 부분을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쵸? 이것도 좀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삶이 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살게 된다. 근데 내 힘은 좋지. 그지? 목기가 많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 사주팔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요런 물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남자분들을 가르쳐보면 이걸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우리 제자님들이 훨씬 이렇게 물상을 더 잘 봐, 물상으로. 이제 너무 학문으로만 들어가면 이게 좀 논리적 사고가 있지 않거든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주를 딱 보면 그림을 딱 잘 그리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물상론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원래 물상의 제일 고수들만 물상을 해요. 그러니까 사주를 딱 보고 그림이 탁 스크린에 떠야 되는데 여자의 뇌가 훨씬 이거 물상을 잘 그리더라고. 그러니까 좀 뇌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비견겁재격이 그 물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쟁적이고 군겁쟁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땅, 내 영양분, 재물 이것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 사업하다 굉장히 망하는 사주들이야. 이런 사주들이. 영양분이 없으니까 맨날 경쟁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 또 해석이 달라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봤지만, 요즘에는 또 너무 이제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직업이 굉장히 또, 그쵸? 여러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대 사주 명리학은 조금 달라요. 또 좋고 나쁨이. 이거는 오장하고도 관련이 이제 되어 있는데, 간과 담으로 되어 있다. 목기운이 부족하거나 목기운이 너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 안 돼요. 목기운이 잘 발달되면 피로 회복이나 어떤 이제 해독력이 굉장히 좋은 거야. 간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근데 목기가 약하거나 막 이 금기운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받고 있거나 그러면 이게 해독이 잘 안 되고 피곤하니까 짜증도 많고 또 이제 분노 포출도 많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내가 타고난 선천 기질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면 이제 우리 가족들의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잘 하면 되게 좋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편하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집중도 잘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감정 컨트롤은 더 잘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화학 기질로 넘어가기 전에 음양오행이라는 게 우주의 법칙이고 아주 큰 것이다.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거야. 월, 화, 수, 목, 금, 토. 수요일날 우리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뭐 이런 게 있었어. 비 와.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요. 이게 수요일날 정말 비 와? 그래서 그때 막 한참 통계를 내는데 수요일에 진짜 비가 훨씬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러다가 이제 말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목요일은 목기운, 금요일은 금기운. 이게 색깔도 이색이에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는 오행이 주관하는 날이고 여기서 일요일은 이제 태양, 양을 뜻하고 그러니까 일요일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디를 막 나가고 싶고 기분이 좋고 그러잖아요. 월요일 되면 이제 월요병이라고 하지. 그래서 월은 음기가 많은 날이다. 달월이라고 하면 달월. 우리 손가락이 왜 5개일까요? 그게 오지예요. 한의학적으로 간신비폐신이라고 해가지고 간, 심장, 비위, 폐, 신장, 방광. 이렇게 손가락이 혈로 해가지고 오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 왼손 이런 10개죠. 그쵸? 이게 완성의 수기 때문에 손가락이 10개인 거예요.